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한테 하는데 눈에 보이거나, 그 다음에 사물한테 하는데 눈에 보이거나, 사람한테 하는데 눈에 안 보이거나, 사물한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거나 라는 그런 업종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관계 유형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떤 서비스는 무조건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그죠?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안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죠. 라디오 방송 어때요? 라디오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회원가입 절차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일회성, 단속으로 그냥 끝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마찬가지 4개의 이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고객별 서비스 변화와 재량 정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요거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변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주 오는 고객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업종이 있고, 자주는 오더라도 모든 고객들한테는 똑같이 서비스 해야 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자, 또한 밑에 왼쪽에 보시면은 직원의 권한임 정도인데요. 자, 직원이 권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이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혼자 의사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큰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거는 저한테 전혀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매뉴얼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내가 대해줘야 되는, 권한이 전혀 없는 그런 업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구분을 해놓은 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관계인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수요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오전 타임에는 손님이 없고, 오후에는 손님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래서 수요의 변동성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있는 업종들이 있으며, 자, 피크 수요라는 거는 뭡니까? 고객이 굉장히 많이 몰릴 때죠. 고객이 정말 많이 몰릴 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겠죠? 공급 능력이 충족이 가능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크 수요의 공급 능력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객들은 뭡니까? 대기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대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서비스 제공 방식인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B모듈의 유통관리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뭐가 있냐면 단일 입지, 복수 입지. 그러니까 대부분 한 군데서 이용을 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극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뭐 지나가다가 아무 영화관이나 가서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극장은 대부분 내가 주로 자주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발소나 미용실 어때요? 뭐 길 가다가 나 머리 잘라야겠다 하면서 아무 데나 들어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미용실이나 이발소도 내가 자주 가는 곳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버스나 패스트푸드점은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동네 아니면 이 패스트푸드 아니면 안 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어디든지 가시더라도 맛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복수, 여러 군데 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단일이냐 복수냐고. 자, 고객의 서비스 기업으로 무조건 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 기업이 고객한테 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퀵 서비스라든가 배달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져서 거래한다는 거는 고객과 기업이 전혀 만나지 않는 거죠. 원격으로 얘기가 된다든가 진료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것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브락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러브락의 분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자, 기능에 따른 분류. 이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답이 틀린 답으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호로비츠의 서비스 분류인데요. 자, 호로비츠라는 학자도 그 직원들이 고객과 맺고 있는 양과 질적인 측면의 관계 수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비스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일반화된 서비스예요.
일반화된 서비스는 접점의 빈도와 지속 시간이 낮고 상호작용도 낮다. 자, 그렇다면 고객이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도 짧고 직원도 고객과 그렇게 크게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짧고 대화도 짧고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택배라던가 패스트푸드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택배나 패스트푸드점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어때요? 뭔가 직원과 되게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인 서비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굳이 많이 알 필요도 없으며 그리고 매뉴얼대로 크게 숙련도가 없는 직원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정된 서비스인데요. 접점의 빈도가 높지만 상호작용의 밀도는 낮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가 이제 호텔, 레스토랑, 항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호텔은 어때요? 고객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죠? 숙박이니까. 길어요. 하지만 직원과 깊은 대화를 나누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과는 그냥 거래에서의 조언만 진행이 되는 거죠. 아침에 체크인은 몇 시입니다. 체크아웃은 몇 시입니다. 조식은 몇 시에 오픈이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항공사는 고객한테 일관된 어떤 정보 전달만 잘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일관되게 전달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고 모든 직원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응답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세 번째 호로비츠의 서비스를 한번 보시면 개인화된 서비스입니다. 개인화된 서비스는 예를 들면 유지 보수 문제 상담 세이즈인데요. 좀 쉽게 PC 수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PC 수리. PC를 수리할 때 여러분들 요즘은요 원격으로 많이 하죠. 원격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원격으로는 해서 사실상 고객이 거기에 머무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혹은 맡기고서는 나중에 찾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이 PC가 다시는 고장나면 안 되겠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직원은요 굉장히 전문가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는 고객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 PC가 다시 고장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개별적인 차원이죠. 왜요? PC가 고장난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이런 맞춤 서비스가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높은 집중력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사려 깊은 서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접점 빈도도 높고 상호작용도 굉장히 높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직원이 가지셔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이 거기에 오래 머무르고 고객과 대화를 아주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잘하셔야 돼요? 고객과의 인간관계 유지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능력,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는 어때요? 숙련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률이라던가 컨설팅이라던가 전문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업종에 종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그 과거의 서비스의 생태계가 과거 관점에서 그 서비스 중심 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과 서비스를 바꾼다든지 혹은 과정과 플랫폼을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때요? 이렇게 섞어놓고 골라내는 틀린 거 고르는 문제, 맞는 거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함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두 가지가 어떻게 됐죠? 네, 뒤바뀌었다라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얘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과거에는 제품을 사용하는
그렇죠? 제품을 생산하고, 그렇죠? 생산하고 소유하는 것이 중점이었다면 요즘은 제품을 사용하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명품백을 삽니다. 500만 원을 주고, 그죠? 500만 원을 주고 사요. 이거는 소유죠, 소유. 내가 집을 샀어, 차를 샀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명품백을 샀을 때 우리가 1년, 2년이 지나고도 나 그때 당시에 명품백을 샀었어 라는 얘기를 하나요? 잘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명품백을 사지 않고 유럽 여행을 갔으면 10년, 20년이 지나고도 우리는 유럽 여행 갔다 온 얘기는 계속 두고두고 하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고객들이요, 뭔가를 많이 가져서 내가 물질적인 어떤 부를 누리자라는 부분보다는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현재를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들의 성향이 바뀐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조업, 그렇죠. 제조업이라는 건 상품이고 이 재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이제는 서비스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업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서비스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본으로.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게 딱 들어와 보시면은 1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사무실이 있지 않더라도 그죠? 그냥 카페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프리랜서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들이고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진입 장벽이 낮고 여기에 존재하는 서비스 업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건 왜 그래요?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품처럼 많이 만들어 갖고 쌓아두고 팔고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세 번째는 수요 변동이 그 상품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요. 자, 네 번째는 고객 충성도,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고객을 우리 회사가 얼마나 데리고 있느냐가 성공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이 내부 고객을 항상 챙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서비스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회사에 만족을 할 수 있어야 외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무엇이 다르고 제조업과 비교되는 서비스업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융합 상품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대요. 융합. 뭔가 같이 이렇게 좀 섞였다, 함께 한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품이 서비스화가 되거나, 그죠? 혹은 서비스가 제품화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의 서비스화라는 것은 기존에 고객이 이 상품을 구매했었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정수기라던가 비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고 사용성, 기능만 구매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달이 요즘에 여러분 그 렌탈 비용 내시잖아요. 그죠? 렌탈 비용만 한 달에 얼마 나가신다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100만 원을 주고 샀었어야 된다면 지금은 어때요? 한 달에 3만 원만 내고도 렌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프로덕트 서비티제이션, 그러니까 제품이 서비스화 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서비스가 오히려 거꾸로 제품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무인 단말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패스트푸드점에도 요즘 무인 단말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트에서도 셀프 계산대가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것들, 하이패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농촌의 체험 마을의 뭐 관광 상품,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품하고 제품끼리 융합한 것도 융합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자, 우리 과거에는 어때요, 여러분? 프린터 따로 사고 복사기, 팩스, 스캐너를 각각 따로 샀다면 지금은 프린터 복갑기 하나만 사면은 이 모든 기능을 다 쓰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품과 제품의 융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면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MP3, 그렇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따로 뭔가 샀고, 카메라를 샀고, 그 다음에 전화기를 따로 샀다면 이 스마트폰 안에는 전화기 기능과 MP3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품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비스가 묶인 것도 융합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요즘에 또 이슈인 의료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광으로 오는 건데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료와 관광의 이제 합성. 그 다음에 실버타운 안에서도 어때요?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잠도 주무시고, 그죠? 뭐 각종 게임도 하시고, 사우나도 즐기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복합 문화 공간. 요즘은 어때요? 하다못해 굉장히 많은 몰들이 있습니다. 몰, 그죠? 그 몰에 가시면은 뭐 전시회 관람도 하실 수가 있겠고, 쇼핑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이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제품이 메인인 경우가 있고요. 서비스가 메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주고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붙는 게 있고요. 서비스가 메인이고 제품이 부가로 붙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품 중심인 게 아이팟과 아이튠즈입니다. 뭐예요? 아이팟을 사셔야 아이튠즈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을 샀을 때 AS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 공연 또는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연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공연. 공연은 서비스잖아요. 그죠? 이 공연을 보지만 마지막에 강연 내용을 CD로, 그렇죠. 이 제품으로 소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은 이 제품 자체가 부가가 되는 거예요. 부가 서비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에서는 제품이 메인이냐 서비스가 메인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융합 상품의 형태와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정답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것이 컨벤션 센터 오페라 하우스? 네, 그럴까요? 네. 컨벤션 센터 오페라 하우스는 우리 교재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브젝트 1 서비스 산업 개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어떠세요? 이제 C모듈 첫 파트를 이제 그 스타트를 끊어보셨는데 많이 어려우신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짧은 특강이었지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 위주로 꼼꼼히 체크를 좀 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브젝트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